세상 편한 방구석 홈트래블 랜선 투어. 오늘 여러분을 예술의 세계로 안내할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입니다. 요즘 날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다니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삶에는 예술적인 힐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서울 근교에서 가볼 만한 공간을 하나 좀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만나보실 공간은 양평에 위치한 구하우스란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서울에서도 사실 차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면 가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원래 디자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구정순 관장님께서 처음에는 직장인으로서 소소하게 시작했던 이 컬렉션들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멋진 컬렉션을 구성해 현대미술의 보고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의 살인미술관 중 이렇게 좋은 컬렉션이 있는 공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작품들, 보물들이 숨어있는 공간이 바로 이 구하우스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물을 먼저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구하우스는 메스 스터디스의 조민석 건축가님이 직접 건축에 참여한 공간이고요. 구 뮤지엄이 아니라 구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집을 컨셉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방문하며 즐길 수 있는 미술 공간을 표방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1층과 2층 그리고 루프탑 그리고 공원과 같은 가든 공간이 있어서 정말 다채롭게 실내와 실외를 오가면서 전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전시장 입구에 먼저 들어서시면 좌측편에 매표소가 있고 오른편에 화장실과 더불어서 크락룸이라고 여러분을 맞이하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간단한 작품들과 더불어 물품도 보관할 수 있고 또 맞은편에는 아트 상품도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이 공간부터가 되게 아기자기하다라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시작점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멋진 통로를 좀 따라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 보시면 드디어 첫 번째 본격적인 전시실이 시작되어 있을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은 들어가자마자 좌측편 벽면에 위치해 있는 크리스토 앤 잔느 클로드 부부의 작품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버 더 리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크리스토 자바제프의 근작에 해당합니다. 이 부부는 원래 부부로서 함께 활동하는 작가였는데 안타깝게도 잔느 클로드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특히나 정말 슬프게도 바로 작년 2020년 5월에 크리스토 자바제프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작품을 보기 힘들게 됐다 보니까 이 공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났을 때도 좀 더 유심히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부부, 특히나 이 크리스토란 작가는 대지미술이란 장르로 유명합니다. 대표적으로 계곡 커튼, 해서 계곡에다가 커다란 커튼을 쳐버리거나 혹은 독일 국회의사당을 전체를 천으로 포장해버리는 이런 형태의 작품을 보여주는 예술가인데요. 보통 대페이지망이란 방법으로 많이 소개됩니다.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의미로 소개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공간들을 새로운 풍경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그 공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작품도 원래는 콜로라도에 위치한 아칸소 강에서 67.5km나 되는 그 긴 강의 하늘을 천으로 감싸는 작업을 준비했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던 과정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다른 작품을 먼저 좀 진행하려다가 작가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작품은 실물은 아예 공개가 되지 못했고요. 이렇게 드로잉으로만 남아있게 된 작품이라서 여러분도 가셨을 때 그동안 참 보기 힘들었던 크리스토의 어찌 보면 가장 말년기에 해당하는 작품의 흔적을 좀 만나본다
라는 느낌으로 감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서 바로 옆으로 가시면 한국의 좀 상징적인 현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서도호 작가의 작품 게이트라는 작품이 있을 건데요. 사실 서도호 작가는 한국화 대가인 서세옥 작가님의 아드님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래 어릴 때부터 한옥에 굉장히 오래 사시다가 이제 유학을 떠나서 생활하시게 된 거죠. 그때 원래 한국적인 곳에서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다가 막 미국이나 이런 화려한 도시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그 도심의 모습을 보면 안 그래도 백인들밖에 없는 공간에서 이방인과 같은 좀 감정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도호 작가는 과거의 집 속의 집이란 전시를 통해서 좀 한국적인 집이나 혹은 본인이 외국에서 살았던 집 속에 한국적인 집이 이런 천으로 겹쳐지게 되는 듯한 레이어가 마치 겹쳐 있는 듯한 독특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작업을 천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되어 있는 게이트란 작품도 딱 봐도 굉장히 한국적인 형태의 어디 뭐 경복궁 같은 데 가면 볼 법한 문이 있죠. 결국에는 이게 작가 자신의 자화상인 동시에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이 예를 들어서 뉴욕 모마 미술관이나 영국 테이트 모던 같은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한국인으로서 이 한옥 형태의 전시물을 봤을 때 굉장히 반가워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외에서 고민했던 이방인 서도호 작가의 고민이 담겨있는 작품 중 하나다라고 감상해 보시면 이 역시도 기존의 돌을 깎는 조각 같은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가벼움이 있기 때문에 또 감상하시는 독특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반대편 벽면을 보시면 독특한 조각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이분은 영국 밀레니엄 시대에 가장 핫했던 예술가로 평가받는 YBA의 수장이라고도 소개되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이 있을 겁니다. 트러스트라는 작품이 있을 건데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 중에서는 상어로 되어 있는 작품이 제일 유명한데요. 제목이 좀 긴 작품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이란 제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상어를 박제해 놓고 박제용액에 담궈 놓은 이후 가까이 가서 보면 꼬리에 모터가 달려 있어서 살짝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게도 만들어 놔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민하게끔 만드는 작품을 주로 선보여 왔던 게 이 데미안 허스트란 예술가인데요. 이번 트러스트란 작품은 조각 형태로 되어 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소녀의 한쪽 다리가 약간 의료용 보조기가 달려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우리 가끔 뭐 유니세프 광고 같은 거 보면은 슬픔마저도 광고로 판매한다라고 얘기하죠. 가난하고 힘든 것들을 더 극적으로 연출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어찌 보면 자본을 구걸하게 되거나 자본에 대한 기부를 강요하게 되는 모순적인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작가만의 방식으로 표출한 조각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작은 추천은 나중에 이 작품 보실 때 작품 바로 오른편에 붙어있는 작은 드로잉이 구하우스의 관장님께서 처음 직장 다니면서 시작했던 첫 번째 컬렉션이라고 소개돼서요. 이 드로잉을 통해서 이 공간 안에 있는 수백 점의 전시물과 수천 점의 그 소장품들이 다 완성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즐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좌측편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도 있을 거고요. 카림 라시드 같은 유명 디자이너의 디자인 상품들도 있을 건데요. 이 통로를 쭉 지나쳐 나오시면은 오른편에 이렇게 멋지게 열려있는 도서관 같은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공간에는 자비에 베이앙이란 예술가의 작품이 서재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요. 이 작품은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고까지 평가받는 르 코르비제란 건축가에 대한 존경을 담아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르 코르비제란 건축가가 애연가였던 사람으로 유명해서 르 코르비제의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실 끝에 담배 연기가 방울방울 떠 있는 것처럼 아름답게 멋지게 연출되어 있는 공간이죠. 실제로 이 조각은 르 코르비제가 현대 아파트의 개념을 처음 완성시켰다라고 소개되는 프랑스에 위치한 위니테 다비타시옹이란 그 아파트 건축물 제일 옥상의 전시실에도 한번 선보여졌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도서관 공간은 의자에 앉으실 수도 있고 주변에 책도 보면서 쉬실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미술관 갔을 때 막 의자 없는 미술관도 종종 있죠. 다리 아프게 계속 서서 보고 지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공간은 또 양평에 위치해 있는 만큼 차 타고 와서 천천히 즐기시고 쉬면서 독서도 하고 참 힐링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보실 수 있는 책 중에 영국의 또 다른 거장인 데이비드 호큰이란 예술가의 큰 책이라고 소개되는 초대형 도록도 이게 한정판으로 제작된 거라서 소장처에서만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공간 가셨을 때 호크니의 특별한 도록을 만나보시는 것 또한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오른쪽 안쪽에 있는 방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특별한 정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장 프로베룸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상징적인 현대 디자이너로 유명한 장 프로베의 디자인 작품들만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따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이 구하우스에서 유일하게 한 명의 디자이너만을 위해서 헌정된 공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디자이너도 앞선 방에 조각으로 연출되었었던 르 코르비제란 건축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디자인을 하셨던 분이라서 훨씬 실용적이고 기능적이면서도 좀 미니멀하다고 할까요? 세련된 디자인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직접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방은 앞선 방과 다르게 여기는 감상용으로만 존재하는 전시실이니까 꼭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과거의 멋진 디자인들을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방을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고 다시 돌아서 나오신 이후 오른편에 숨어있는 넓은 공간으로 나가보시면 제가 방금 도록으로만 잠깐 언지해 드렸었던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민화가 데이비드 호크니의 초대형 작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작품은 본인이 전시에서 있었던 풍경을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디지털 아트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실제로 Pictures at an Exhibition이란 이 작품은 수백 장의 사진을 디지털로 합성해서 딱 하나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까이 가서 유심히 보시면은 같은 사람이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가운데 앉아있던 여성분이 왼쪽 끝에 서 있는 호크니한테도 나타나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도 있을 거고요. 모자를 쓰고 있는 할아버지가 반대편 끝에도 등장하고 이 모습들을 통해 이게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여러 장의 사진 이미지가 합쳐져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독특한 건 어떻게 보면 그림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이게 그림이 아니라 사진을 합성해서 만든 현대적인 또 다른 사진 방식의 예술이구나 라는 것 또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호크니란 예술가는
시각 기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 과거에는 뭐 물감이 주 재료였다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히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가 새로운 시대의 시각 예술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죠. 자, 이 재료를 이렇게 너무 뻔한 방식으로 사진 찍거나 동영상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 가능성을 새롭게 조합하면 훨씬 예술적인 방식으로 이걸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실험하는 게 바로 호크니이고요. 이걸 좀 더 재미있게 경험해 보시라고 앞쪽에 호크니 작품 속에 놓여있는 그 의자가 여러분 앉아서 감상하실 수 있게 똑같이 놓여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 앉아서 그 인증샷 한번 찍어 보시면은 내가 저 작품에 흡수되는 것 같은 재미있는 경험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 기획 센스가 참 좋았다 싶었던 부분은 전 저 의자도 호크니가 세트로 판매한 건지 알았는데 이 공간의 큐레이터 분께서 여러분이 감정을 좀 더 이입해서 작품 볼 수 있도록 연출적으로 설치해 놓은 거라고 합니다. 이 공간은 어찌 보면 이 구하우스의 상설 전시물인 동시에 마스코트, 좀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이 호크니 작품이니까요. 가셨다면 호크니 작품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천천히 오랜 시간 즐겨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기서 오른편으로 조금 이동해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예술가 이상형 올림픽이라는 걸 한번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1등으로 뽑혔던 예술가가 지금 보고 계신 올라퍼 엘리아슨이란 예술가였습니다. 이 예술가는 지금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덴마크에서 태어나 아이슬란드에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하고 유럽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을 선보이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 중 제가 제일 좋아했던 예술이 그 미술 애호가 분들은 아마 사진으로는 보신 적 있을 수도 있는데요.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서 날씨 프로젝트 태양이라고 해서 그 화력발전소를 새롭게 개조한 그 미술관의 그 높은 층고의 공간 속에 백열전구 한 200개 정도를 반달 모양으로 달아놓고 천장을 전부 거울로 도배해서 우리가 미술관에 들어섰을 때 실내에 인공 석양이 떠 있는 것처럼 광합성하고 즐길 수 있는 대자연을 미술관으로 끌어들이는 체험하게 만드는 작품을 선보였던 예술가인데요. 그 작품을 좀 아기자기하게, 좀 귀엽게 다시 연출해서 보여주는 작품이 지금 보고 계신 또 다른 태양, 선셋이라는 작품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밑에 양동이에 조명이 연출되어 있고요. 반달 형태의 유리판이 박혀 있고 여기에 반사돼서 하나의 태양과 같은 반사되어 있는 수면 위에 떠오르는 것 같은 태양의 이미지를 하얀색 벽면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연출되어 있는 작품이라서요. 이분도 참 빛 연출을 잘하는 분이죠. 착시를 보여주거나 빛에 의한 이런 매력적인 형상 변화 작품을 잘 선보이는 예술가이니까요. 올라퍼 엘리아슨 혹시 기존에 관심 있으셨다면 여기서도 작품 하나 보면서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옆쪽으로 이동해 보시면 이건 제 개인 취향에서 또 좀 좋아하는 한국 작가님인데요. 이부강 작가님의 작품이 있을 겁니다. 트레이스 랜드스케이프라는 작품이 있을 건데요. 독특한 건 멀리서 보면 그냥 풍경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이게 물감 같은 걸 이용한 게 아니라 버려지는 합판 조각들을 잘라 붙여서 만든 하나의 풍경이다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부강 작가님은 사실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가 팽창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심한 시대에 살고 있죠. 재개발 지역에서 흔히 뭐 판자촌 같은 공간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그 공간이 또 밀려버리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어찌 보면 추억이 잊혀지고 이런 공간들을 그 공간에 딱 어울릴 법한 버려지는 이런 합판들을 재료로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술가한테 제일 중요한 역량은 시각적인 결과물을 멋지게 잘 뽑아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이부강 작가님 작품을 만날 때마다 참 좋았던 건 흔치 않은 재료죠. 사실 미술에서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합판이란 재료. 그러면서도 어찌 보면 이게 좀 색감이나 느낌이 한국적인 맛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는데 서양화도 아니고 한국화도 아니지만 자신의 고유한 시각 기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런 현대적인 새로운 풍경을 제시하는 참 동시대적인 멋진 작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도 방문하셨다면 이부강 작가의 작품도 유심히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셔도 아마 멋지다는 생각 아마 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서울에서 가보기 좋은, 그리고 제가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사립미술관 중 세 손가락 안에 꼽는다라고 강조하고 싶은 구하우스를 좀 추천드렸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도 이 방구석 랜선 투어를 통해 재밌는 공간 많이 만나보시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 감흥을 더 깊게 만나보는 하나의 계기로서 작용하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